그 당시 103 항공대대장 중령을 예. 하셨고 광주 사태 때 그때 당시 맡았던 직책을 조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103 항공대대장이었는데요. 예. 103 항공대대는 AH-1J 그 대전차 공격 헬기 부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차 공격 헬기 부대인데 거기서 제가 500MD는 이제 경무장 헬기고 예예. 이제 코브라는 대전차 공격 헬기니까 예. 거기는 이제 20mm 발칸도 있고 토미사일도 장착하고 2.7인치 로켓도 예. 장착하고 굉장히 중무장하는 헬기거든요. 예예. 그 대장인데 제가 이제 명을 받고 광주에 출동했어요. 아 네. 예. 며칠 날 가신 겁니까? 제가 이제 신고하고 22일 날 예. 광주 내려갔습니다. 광주 내려가서 정교사 그때 경사령부가 전투 교육사령부에 있거든요. 예예. 내려가자마자 전투 교육사령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배속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도착하면 바로 배속 명령에 따른 신고를 합니다. 아. 두 대 갔습니다. 그 과거 진술 조서를 보면 그때 전교사 어떤 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준현 맞습니다. 준장이 네. 광주 사태가 심각하다. 예. 광주의 상황이 심각하다. 예. 무장을 했다. 예. 그래서 광주천에 위협 사격을 해라. 네. 라는 맞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대대장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이게 전쟁진이야. 예. 그거는 하면은 인명피해가 난다. 뭐 이런 말을 하셨던 걸로 과거 검찰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당시 네.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대장이고 그 배속됐으니까 바로 위 상관인데 장군인데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저에게 이제 광주 상태가 심각하니까 광주천 그러니까 광주 공문 앞입니다. 광주 공문 앞에 위협 사격을 해달라 해서 제가 거기서 설명했습니다. 20mm 발칸 포에는 소매는 이게 유탄이 얼마나 생겨요. 그 전차를 부수고 장갑차를 때려 부수는 걸 광주천에다 하면은 피탄이 돌 맞으면 바위돌이 부러지고 해서 이 피탄이 생기면은 피해가 엄청 간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mm 탄피가 떨어지잖아요. 예. 여기에 맞으면은 사람이 죽어요. 즉사예요. 아, 떨어진 걸로 맞아도 그럼 한 피를요? 제가 그 사기 갈 적에 우리 그 사격하고 잘못해가지고 지붕 위에 서리대 지붕 위에 탄피가 예. 떨어졌어요. 탄피가 서리대 지붕을 뚫고 들어갔어요. 방으로. 그 과정 그때 대민 사업 때문에 와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그 물려주는 적 있어요. 그만큼 탄피가 떨어져도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저 20mm 발칸 쏘면은 10발마다 한 발씩 소위탄이 날아가요. 예광탄이. 와. 그럼 예광탄은 불이거든요. 그럼 광주시내 불바다 안 되겠어요? 그 설명을 했어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나 군인이 명령받으면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구두 명령은 가니까 서면 명령을 주십시오. 예. 그래서 서면 명령을 받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면 명령이 안 내려왔고 당시 여단장이던 분이 당시 중령님한테 이중령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라고 말한 걸로 조사가 예, 근데 그 당시 배속이니까 저는 모든 작전 명령은 예. 정비서에 다 받거든요. 그래서 받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명령 불복종으로 대반에 우리 지휘부에 또 올라가잖아요. 배속 명령을 받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단장님에게 그때 전화로 보고를 드렸죠. 이렇게 해서 서명 명령을 받지 않으면 사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내가 지휘관으로 내려갔으니까 예, 예. 그 상황 판단을 잘 해가지고 조치하라. 너는 잘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헬기 사격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헬기 사격을 만일에 했다면은 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21일 날 결정이었잖아요. 사격하고 하죠. 예. 22일 또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20일 날 굉장히 나와 있었는데 위에서 기총 소사를 했다면은 목격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다 나와 있고 있는 데서
제가 그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 해가지고 제가 가서 찾아가서 배워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어떻게 헬기 사격을 하는데 조비오 신부님만 보십니까? 헬기 사격하면 그 광주 시민들하고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리고 헬기 사격하면은 날아가면은 탄피나 밑으로 전부 떨어지잖아요. 예. 탄피를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헬기는 그게 착각하신 겁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헬기에서 만약 발칼을 쏴서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맞으면은 한 발로 맞아도 두 동안 나죠. 아, 엄청 위력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사격했을 적에 그때 우리 저는 전역했거든요. 예. 전역해가지고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예. 그 당시에 항공 감액에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제가 사격 안 했는데 사격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사격을 목격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시범 사격을 하게 해달라 건의를 하니까 항공감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총장님 결재 받겠다. 그래서 그때 총장님에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광주에 내려가서 예. 직접 사격하는 걸 시범을 보여도 좋다. 그래서 저 허락을 받고 내려갔다고요. 아, 그게 실제로 하셨나요? 안 보겠대요. 보지 않겠대요. 누가 안 보겠? 조비오 신부님. 아. 직접 봤기 때문에 예. 그걸 볼 필요가 없다 그게요. 아. 볼 필요가 없다. 실제로 그거를 육군에서 결정을 내렸던 건가요? 한번 시범 시범 보이도록 해서 그때 지금 그 당시에 그 항공감이 곽장군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있어요. 그분에게 해서 지휘 계통으로 올라가서 코브라하고 헬기를 광주로 내려보내겠다. 성당 다 받았어요. 승인 받고 제가 내려갔어요. 또 한 번 가신 걸로 기록에 나오던데 95년도에도 4월에 양평 사격장에 가가지고 헬기 시범을 한번 하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네요. 그거는 이제 그때 양평 사격장은 이제 제가 안 갔습니다. 제가 안 가고 그는 이제 다른 데고, 예. 제가 간 거는 이제 광주. 광주. 거기에만 광주에 가서 그 어머니의 노래인가 거기에 사격했다 해가지고 제가 신자기 때문에 그 조비오 신부님이 순천 성당의 본당 지휘 신부였어요. 제가 순천에 가서 비행기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 일요일인데 순천 그 성당에 갔어요. 가니까 신부님 강론 때 광주 사태에 대해서 강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듣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님에게 인사했죠. 제가 신부님 이 가스발인데 제가 사격 안 했는데 신부님 사격했다고 증인이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제가 자료를 다 가져갔어요. 따라가서 신부님하고 그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이잖아요. 왜 코브라는 블레이드도 크고 엔진이 2개입니다. 내려가면 비행하면 소리가 요란하거든요. 비코 났다 하고. 그래서 신부님 이게 착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내가 봤는데 착각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사격을 직접 보셨다면 어떻게 신부님 혼자만 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수없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신부님이 하고 난 다음에 광주에서 몇 사람이 나왔어요. 목격했다고. 그 신문에 나왔어요. 예. 신문에 나와가지고 그 집을 내가 찾아갔거든요. 없어요. 주소 번지도 없어요. 주소 번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신부님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검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명예훼손 자료 다 꾸며가지고 검찰에 고소했죠. 과거 그 검찰 기록을 보면은 오히려 조비오 신부가 그 군 관계자분들을 피해 다녔다고 만나질 않으려고 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순천까지 가가지고 직접 만났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네, 순천 갔죠. 순천 본당 신부님이기 때문에 예. 조비오 신부님이 군 관계를 만난다 안 만난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무조건 순천 성당에 가가지고 미사할 때 신부님이 미사 드리잖아요. 예. 미사 끝나면 나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뵙도록 그 시간에 맞춰 갔죠. 맞춰 가고
그 신부님이 도저히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예. 봤다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뒤에 아시는 신부님을 통해서 그때 윤공이 대주교님 그좀 배웠습니다. 윤공이 대주교님 배웠고 그래서 대주교님 절대 사격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격을 했다면은 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윤공이 대주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가톨릭 신자니까 형제 말도 믿지만은 성직자가 하는 말도 내가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윤공이 대주교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때 90년 MBC 방송이 나왔던 거는 그 피터슨 목사라는 분이 한 그 헬기 사격 사진인데요. 예. 그 사진이 모든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거는 총을 쏜 불빛이 아니라 충돌 방지. 예, 비콘나이트. 예,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비콘나이트는 이제 충돌 방지 등인데 헬기가 가면은 다른 물체하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시동 걸면은 밑에 비콘나이트가 픽픽픽픽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게 경찰 순찰차 있잖아요. 예, 예. 그 위에 등 돌아가죠. 예. 예, 사람들에게 이제 예. 경계심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거 마찬가지로 밑에 불빛이 팍팍팍팍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헬기 브레이더 날아가면 브레이드가 꼬여가지고 공기 마찰이 심하니까 따다다다다다다 소리 나고 비콘나이트가 돌아가니까 마치 보면은 꼭 사격하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때 지상에서 사격 소리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바로 그 전날 광주 병장에서 이게 우리 유해지원 피격 당한 것 제가 다 봤거든요. 네. 다 보고 했기 때문에 그는 절대 착각이다.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광주에 그 당시에 신문 기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전 신문 기자들도 많고 막 외국 아마 기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헬기가 기총조사했다면은 그거 찍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내죠. 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맞았다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병원까지 다 들렸거든요. 기총조사했으면은 총알이 위에서 뚫고 내려가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그런 기록들이. 검찰이 말한 거는 한 여중생이 어깨에 관통상을 당했다. 헬기 사격으로. 예. 근데 헬기 사람들에서 헬기 사격으로 맞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동강이 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것도 있고, 500ml라든가 다른 병에서 많이 했다면 두동강 안 날 수도 있는데, 예.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총알이 예. 위에서 대각선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여성생도 바로 옆으로 간통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제가 아는 이 기록을 본 기록에 의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과거 기록을 보니까 조비오 신부가 오히려 이 대대장님이 양심선언을 했다. 무장 헬기가 갔고 헬기 사격이 있었던 거를 양심선언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데 그거는 어떤 양심선언을 했다면 조비오 신부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양심선언은 제가 그런 식의 주장을 했나요? 조비오 신부가? 저는 그거는 몰랐어요. 그건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데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목격자가 불과 몇 사람 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항공 관계자들이 헬기가 전체가 한 30대에서 40대 정도가 있었어요. 광주 병장에. 그죠? 네. 30대, 40대가 있었다면 헬기 한 대 조종사가 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 4, 8, 80명이죠. 조종사가. 80명이고 정비사가 있잖아요. 무장사, 정비사.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에 최소한도 한 5명 정도가 따른다고요. 내려가면. 그러면 40대 같으면 5명, 4, 5, 20, 200여 명의 항공 종사자들이 광주 병장에 직결되어 있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헬기 연료도 보급해야죠. 정비사 있죠. 그러면은 200여 명의 조종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39년 동안 내려오면서 만약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그 중에 누구 한 사람 항공인이 사격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무장했습니다. 재무장했습니다. 하고 이런 정비사나 조종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누가
제가 이렇게 그 벽섬 항공 대회장 했지만은 이 사건으로 해서 제가 관계 있는 조종사들이라든가 정비사들이라든가 누가 이게 연락하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100여 명의 항공 종사들이 있는데 너 말하지 마 이란다고 말 안 하겠어요? 양심선언 해가지고 내가 봤습니다. 정리는 나오잖아요. 39년이나 흘렀는데도 누구 하나 항공 종사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사기했다는 사람. 그래서 제가 조선 조갑제 딱함을 보고 참 대단히 많이 조사도 했고 진실을 굉장히 밝히려고 노력했고 진실에 가장 가깝게 나왔구나. 그것을 제가 대단히 존경스럽다고요. 그 조비오 신부 만났던 얘기를 좀 더 예.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신부님 반응은 어떠셨나요? 시민님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시모님이 성당에서 나오는데 기총조사를 해가지고 무서워서 벽으로 딱 숨었대요. 벽으로. 딱 그래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비오 시모님에게 자료를 항공에서 이제 사령부에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자료를 가져가서 다 설명해도 조비오 신부님은 경청을 안 해요. 왜?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착각해가지고 사기했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전혀 안 되니까 거기 광주에 계시는 군종 신부님 출신이 한 분 계세요. 그 군종 출신 신부님이 제가 이제 저 군종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백 성사도 보고 그 신부님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군종 신부님이 윤공희 대주교님을 한번 배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윤공희 대주교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하소연 하기 위해서. 예.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내가 가톨릭 신자니까 우리 형제분이 얘기하니까 형제분 말을 믿는다. 그런데 조비오 신부도 성직자다 그래요. 그래서 성직자 말도 내가 당신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대주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겠나. 그거는 이해해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사기 없는 데 대해서 했다고 해서 만일에 제가 사격을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 광주가.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전입 빌딩에 그 뒤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국과수에서 전입 빌딩 사기했다고. 예, 뭐 탄원이 이렇게 생겼다. 네, 단일 상이 있다는데 제가 이제 그 치앙마이에 제가 몸이 안 좋아가 가 있을 동안에 국방부에 그때 그 조사위원회 간사로 하는 현역 대령이 있어요. 아, 예. 그 현역 대령인데서 여러 번 연락 왔습니다. 저인데 카톡으로도 오고 뭐 어떻게 저거 전화번호를 알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있으면서 치앙마이 와서 수없이 연락이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격을 어떻게 했느냐, 뭐 하고 해서 제가 그분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걸 밝히는 거는 전입 빌딩에 사격했다는 걸 밝히는 거는 대단히 간단하다. 전입 빌딩에 사격이 150발이나 160발을 사격을 했다면은 그 밑에 탄피도 150발, 160발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맹공한 것은 전입 빌딩에 탄착군이 형성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헬기에서 직접 사격을 해보라고 해요. UH-1이든 500MD든 어떤 헬기든 헬기 하바링 해가지고 했다 하는데 하바링을 하면은 그죠? 하바링을 하면은 이 브레이드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예. 돌고 있으면은 총구가 위로를 못 올리죠. 비행기 브레이크 부닥치니까 비행기 추락하잖아요. 그죠? 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는 기총장 밑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바링 해가지고. 근데 그쵸. 지붕에 찍힌 거지, 탄원이. 지붕에 찍혔다는 그거는 상상도 못 하죠. 왜? 헬기에서 지붕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왜? 총을 위로 못 하니까. 그 다음에 탄착군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예. 제가 월남전거정 참전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헬기 가지고, 일본 헬기 바로 했다는 거. 예. 그 60년대 월남전거정 제가 헬기를 하고, 헬기의 최초
코브라는 최초적 조종사였어요. 헬기. 교관 교육까지 다 미국에서 받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헬기 없었잖아요. 다 여기 조종사들이 미국 가서 교육받고 월남전에 투입돼가지고 월남전 그냥 다 수행했거든요. 예. 그래서 월남전에 가서도 헬기 있잖아요. 기초조종사 안 합니다. 거의 밑으로. 왜? 민간인들 그 수없이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맞아서. 그런데 그게 우리 같은 동포인데 폭든지 아닌지 뭐 우리 얘기는 그렇게 되잖아요.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군용도 콱 있고 한데 사격을 했다면은 전입 때 똑같은 모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격하면은 대단히 판명되잖아요. 국가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창원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5.18 진상조사위원들 다 창원시키고 사격을 하면은 대단히 간단하게 판명될 건데 왜 자꾸 내인데 전화하시느냐. 너무나 간단한데. 그러면 뭐를 하면은 가장 빠르게 증명이 될까요? 뭘 하면 어떤 실험을 하면은? 어떤 실험을 하면은 첫째는 네. 사격 안 했다는 건 제일 첫째 객관적인 증거는 네. 정인이 몇 사람밖에 없다. 그렇죠. 광주 시민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격하면 다 보고 예. 다 봤는데 없죠. 그 다음에 기총소사 위에서 부상당했다면은 총구가 위에서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한 발 맞을 때 몇 발 맞을지 모른다고요. 연발로 쏘니까. 그렇죠? 그거 없죠. 그건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비행기 헬리콥터 가지고 전에 붙은 게 있잖아요. 그 탄착군 같이 형성되나 안 되나. 어디 가서 쏴보면 돼. 수업에 사격장 있잖아요. 네. 여기 우리 항공사령부에 헬기 사격장 있고 다 있다고요. 만약에 여기 항공사령부 헬기 사격에서 안 된다면 광주에도 사격장이 있어요. 광주에. 제가 그때 항공감하고 했을 적에 조비오 신부님하고 그때 광주 사람들 있잖아요. 5.18 진상조사위원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사격 신문을 보조하는 것은 광주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분들이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제가 항공감에게 저 항공감하고 월남전에도 같이 참여하고 다 했거든요. 네, 같이 다 항공대장하고 다 했으니까. 예. 제가 그래서 지원해주겠냐, 지원해주겠다. 광주청 다 내려보내겠대요. 실탄. 그런데도 그분들은 안 봤다고요. 그 조배 신문인도 그렇고 다 볼 필요가 없다고. 볼 필요가. 직접 목격했다. 그때 어떤 실험을 하신? 그때 뭐를 보여주신 거죠? 그냥 헬기가 그때 떠서? 헬기가 가가지고 네. 요구하는 대로 사격하는 모양 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헬기가 저공 비용으로 날아가면서 비콘 나이트 칵칵칵 하면 착각할 수 있잖아요. 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그때 광주에서 여러 가지 청탄이 오고 가고 막 굉장히 그거 하잖아요. 그 소리에 헬기가 저공으로 따다다다 날아가고 비콘 나이트가 팍팍팍팍 해봐요. 착각 안 하겠어요? 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광주에는 헬기도 별로 없어요. 다 공군 전투기가 다니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 사격 하는 걸 보여주면은, 헬기에 사격하는 게 왜 이렇구나. 그걸 아시면은, 이걸 아니다. 증명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니까 그것도 아마 참모 총장님이 헬기를 지원해 주겠다 한 것은 확실하니까 사격 안 한 게. 그래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죠.